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내년 2022년과 2023년에 양적 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화폐수리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항상 어디서나 화폐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경제 현상이 아니라 항상 어디서나 화폐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8개월 동안 허공에서 수조 달러를 인쇄한 연준이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입니다. 연준은 아직도 실업률이 높은데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붕괴합니다. 고점에서 대량 거래 발생했을지 매도 전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식량 인플레이션, 에너지 인플레이션 또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명 팟캐스트 진행자 피터 시프는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에는 한 가지 유형만 있고 연준이 그 원천입니다. 식량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농민 탓을 하고 싶겠죠.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면 글쎄요. 노동자들을 탓하거나 노동조합을 탓하거나 그들은 비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책임은 전부 연준에게 있습니다. 정치인은 종종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그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별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특정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준이 달러화를 인쇄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특정 상품의 공급 병목 현상이 있고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다른 서비스가 이를 상쇄합니다. 경제에 일정한 금액의 화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서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가격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달러화를 더 많이 인쇄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민간 중앙은행 연준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범위한 가격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앙은행 연준은 지난 18개월 동안 허공에서 수조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화폐 수량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말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항상 어디서나 화폐 현상입니다. 통화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거의 같은 양의 물건을 더 많은 달러화가 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경제학자 데니엘 라칼레는 부족한 자산을 추구하는 돈을 더 공급하면 당연히 돈의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나 상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통화 인플레이션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돈의 공급이 증가해서 우리는 가격 상승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는 문제의 일부는 금융 미디어의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의미를 왜 모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대중과 언론을 혼동시켜서 무엇이 진짜 인플레이션이 원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정부의 선전 캠페인의 성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정의하면 출처는 단 하나, 바로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운영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그 적자를 현금화합니다. 더 많은 돈을 계속 인쇄합니다. 따라서 연준과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협력합니다. 연준이 완고하게 유지해온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버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더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의 브레이크를 훨씬 더 강력하게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퀸스 칼리지 총장이자 경제학자 모하메드 에리어는 인플레이션이 국내 및 세계 시장에 피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 CEO는
매일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데 아직도 연준은 일시적 인플레이션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고 엘 에리언이 10월 25일 블룸버그의 기관 글에서 썼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역사적 정책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져서 부정적인 의미가 수년간 지속되고 미국을 훨씬 넘어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철회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는 중앙은행 정책 위반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총 실업자 수는 770만 명으로 팬데믹 시대의 최고치보다는 상당히 낮지만 발병 직전 570만 명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률도 4.8%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의 기록적인 구인 수와 사상 최고 수준의 이직률과 같은 노동시장 지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근로자의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근로자를 유지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임금은 월 평균 0.5% 상승했으며 이는 대유행 이전 속도의 약 2배에 달합니다. 과열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이외에도 미래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970년대 경제를 괴롭혔던 일종의 임금 가격 소용돌이의 유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뉴욕 연준이 월간 소비자 기대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계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5.3%, 향후 3년 동안 4.2%가 될 것이며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엘 에리언은 기고에서 연준이 현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팬데믹 관련 공급망 혼란이 완화될 것이라는 틀에 인질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정책 결정자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귀도 즐겁게 하는 프레임이지만 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엘 에리언은 연준의 관리들이 통화정책을 갑자기 강력하게 긴축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지연되고 부분적인 대응이 뒤따르는 긴축 조치는 40년 만에 가장 큰 통화정책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적, 재정적 복지를 불필요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세계 경제 전반에 피할 수 없는 불안정의 파도를 보낼 것입니다. 그의 경고는 연준의 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예정되고 나온 것입니다. FOMC는 2023년 언젠가 금리를 인상하고 이르면 올해 11월 달에 연준의 월 1200달러 규모의 팬데믹 시대 경기 부양 및 구호 노력을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부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된다면 조기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월 인플레이션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단순한 테이퍼링보다는 더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2022년까지 5%로 계속된다면 잠재적으로 2022년에 한 번 이상의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연준의 점그림은 FOMC 위원들의 절반가량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나머지 절반은 2023년 말까지 금리 인상의 시작을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년 말까지 연준 이사의 거의 절반가량이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나머지 절반은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예측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곤두박질 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